사건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오늘도 이슈로 세상을 읽습니다. 이슈로 보는 세상입니다. 2025년 5월 서울대 졸업생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교내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졸업생 게시판에 올린 글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키가 작다는 이유로 소개팅에서 연이어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문제는 그가 쏟아낸 표현들이었습니다. 애비는 토막 내야겠다. 전기톱으로 썰어버리고 싶다는 등 부모에 대한 폭력적 언사, 나아가 사회 전반에 대한 적대감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의 키는 167cm, 아버지는 165cm, 어머니는 156cm라고 했고 이를 유전적 범죄로 규정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태어난 시대가 강간범도 결혼하던 시절이라며 부모의 결혼 자체를 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 표현을 넘어 사리를 드러내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표출한 반사회적 글쓰기였습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된 이유는 단순히 키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쏟아낸 말들은 범죄 수준의 폭력적 상상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토막 내겠다는 발언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잔혹 서사의 현실화였고, 강간범도 결혼하던 시대라는 말은 역사와 인간의 품위를 동시에 모욕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단지 화가 난 사람의 일탈이라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공론장에서 이러한 표현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리적 테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혐오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익명이라 해도 그 자유는 타인을 찌르는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타인 때문이라는 피해망상은 자기 성찰을 포기한 이들이 흔히 빠지는 심리적 낭떠러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사회적 안전장치 없는 광장으로 변질됩니다. 서울대라는 간판을 가진 졸업생마저 이러한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교육의 깊이가 인성의 깊이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의 외모 중심주의, 특히 남성의 키에 대한 편견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채용, 연애, 결혼, 심지어 군대 내 위계질서까지 신장은 일종의 사회적 스펙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의 칼날이 부모를 향하거나 사회 전체를 향하는 순간 그것은 부정의한 사회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반인륜적 왜곡일 뿐입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키가 아니라 정신상태다. 167이면 작지도 않은데 왜 저러나? 부모님이 걱정된다는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며 그의 혐오적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은 저러니까 연애가 안 되는 거다였습니다. 이는 키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인 내면의 왜곡과 성격의 불안정성을 지적한 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 인간 내면의 어둠과 마주한 사례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불행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남을 미워할 때 시작된다. 자신의 불만족을 타인 탓으로 돌리는 순간 그 마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 미성숙을 비판하는 동시에 치료와 교육이라는 구조적 대응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 정서적 문제를 공유하지 못하는 가정환경, 실패를 수용하지 못하는 완벽주의 문화 등 복합적 요소가 이 같은 왜곡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불행한 개인의 분노는 어디까지 이해되어야 하는가? 온라인에서의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가? 우리는 때때로 삶에 실망하고 타인과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도덕의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표현이 아니라 위협이 됩니다. 사람은 외모나 키로 평가받지 말아야 하지만 또한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 없이는 진짜 성장이 없습니다. 작은 키를 탓하는 이 남성에게 필요한 것은 키 큰 몸이 아니라 넓은 마음과 깊은 반성일 것입니다.